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을지대 나백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먼저 충청권 의대 증원 규모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충청권은 150여 명 정도로 돼 있고 대전, 충남, 세종은 아마 90여 명 선에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처음 논의될 때 이제 추계위에서는 연간 한 1,000명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연평균 600명 정도로 정리가 좀 됐는데 좀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등에서 뭐 추계 과정이나 이렇게 고려해야 될 변수를 많이 좀 문제제기를 한 것 같고요. 정부는 많이 고심을 해서 그래도 절충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 정도 인원은 좀 예상을 하셨었나요? 네, 저는 뭐 1,000명하고 그 아래 어디쯤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네, 저는 뭐 예상을 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증원대는 이제 학생들이 2027학년도 내년부터 이제 바로 입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때에도 이제 많이 좀 정원이 늘어나서 좀 들어온 학생들이 있고요. 그럼 내년부터 이제 강의실, 교수진, 또 수련병원 이런 문제가 좀 걱정일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아마 이제 600여 명으로 했지만 내년은 이제 각 대학의 학습 그 수용 요건을 고려해가지고 네. 그보다 좀 더 작게 선발 인원을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은 이제 490명 정도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협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제 현장 교육 현장에서 이게 이제 적용이 되려면 여러 가지 좀 진통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계신 을지대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이제 수업해보고 하시면. 네, 지금 현재 그때 한 2배로 늘어가지고 그렇죠. 학생 수가 늘어가지고 분반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교수님들이 바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들어오면은 또 그에 맞춰서 교육은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시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이번에 이제 증원된 인원들은 모두 이제 지역 의사제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년간 지역 복무가 이제 의무화되고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난 뒤에 모두 이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이게 무늬만 지역 의사제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나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실효성 높일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기존에 윤석열 정부 때 그 의대 정원이 는 거하고 이번 정원 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의사제, 즉 지역에 남는 것을 조건으로 증원이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의무 복무로서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지만 여기에는 교육 수련 기간, 그러니까 전공의 수련 기간이 포함이 돼 있어서 실제 지역에서 일하는 기간은 5년에서 6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이제 법이 그렇게 됐고 네. 이 유사한 다른 외국 사례를 이렇게 했는데 다들 외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의무 복무 기간이라고 하는 이후에도 지역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게 굉장히 큰 도전 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뭐 정책을 좀 새로 만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유인책을 좀 만들면 좋겠는데요. 정부 차원의 그런 이제 제도적인 지원 말고요. 또 지자체나 또 지역사회도 사실 의사들이 이쪽에 머물러야지 의료 환경이 좀 발전하는 거잖아요. 지자체나 지역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만한 좀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병원을 지역에 만드는 겁니다. 아, 예. 지금 이제 그 의료가 대부분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수요 구매력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로 의사들이 다 몰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병원들은 지금 거의 문을 닫거나 유진하고 있어도 진료과에 한 과의 의사 선생님이 1명, 2명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규모가 좀 있고 한 300~400병상 이상 그렇게 하고 거기에 과에 이제 여러 그 진료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좀 3명 정도 이상 해서 당직이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응급수술도 가능하고 그래서 다양한 임상 케이스들을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병원을 육성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시장에 어떤 맡겨놓고 수익성으로 하면은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좀 잘 계산을 해서
꼭 필요한 불가피한 그런 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면서 지역 주민들이 갈 만한 그런 병원을 만들어줘야지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사람들이 뭔가 좀 자부심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할까요? 그런 것도? 그게 이제 자치단체 혼자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그 의과대학하고도 같이 연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가 전문의로서 임상 수련, 그 다음에 또 1차 진료 의사로서 충분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네 의원 같은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런 교육 시스템도 바꾸고 또 그런 교육 수련 환경 장소도 지자체가 협의해서 제공해주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보니까 대전, 충남 통합 이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네. 정말 그 지역의 정주 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이번에 지역의사와 관련해서 정원이 늘어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그 고민과 정책 개발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